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파월 의장 발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더니 이번엔 좀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앞서서 이제 파월 의장 정말 싫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말이 그때그때 좀 달라요. 이미 사실은 뭐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를 무려 15번이나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 기대감이 확 이제 금융시장에 좀 불붙게 해놓고는 지금은 다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고강도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워낙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마디에 돈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 금리 수준도 지난번 전망치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 소비 지출, 제조업 생산 이런 인플레이션 각종 지표들이 1월 달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강도로 굉장히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맞습니다.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해서 이제 지금 현재 4.75%인 기준금리가 기껏 해봐야 한두 차례 베이비 스텝으로 가서 5.25가 상단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깨고 지금은 이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 연말까지 5.75, 일부에서는 6%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 당장입니다. 당장 현지 시간으로 3월 22일 예정된 올해 두 번째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까지 높여놓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해 자이언트 스텝으로 굉장히 절정에 달했던 금리 인상 폭이 0.5, 0.25까지 낮아졌거든요. 다시 한번 0.5로 보폭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0.5 올리면 몇 퍼센트 되는 거죠? 한꺼번에 5.25%가 상당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5.25라는 건 연말까지 봐야 가능한 숫자야. 예서 그게 아니라 지금 더 빨리 이제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1월 달 증시가 좋았느냐? 그래도 5.25 가까워지면 연말쯤 가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 기대감을 거의 무참히 짓밟으면서 오늘 매파성 발언 영향으로 해서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570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1.7% 가장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1.2에서 1.5%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3월 22일 이제 FOMC 회의 이전까지 발표되는 지표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당장 1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실제 이 지금 이 빅스텝 가능성 현재는 70%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반대였어요. 이 빅스텝 가능성은 30%. 그리고 베이비 스텝 0.25% 인상 가능성은 70%였는데 하루 만에 이제 역전이 된 만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실제 연준이 빅스텝으로 갈 것인가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말이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물가 특히나 이제 연준이 가장 이제 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서 주의 깊게 빚고 있는 게 이제 PC 물가 지수거든요.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 물가를 카운트하는 품목의 수도 넓어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1월에 지금 높아졌어요. 이 근원 물가 지수가 4.7%까지 뛰어서 11월에 4.6%보다도 더 높아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왔고 특히나 이 정말로 금리를 좀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미국이 거의 1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거의 4% 넘게 올렸거든요. 거의 연거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부분 서비스업 일자리가 50만 개 넘게 예상치 3배 넘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서라도 고강도 긴축을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또다시 선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과연 상한선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장에서는 1월 전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가 5% 정도 수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5.25에서 5.5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모레 파월 총재의 발언,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나올 미국의 이 고용 지표,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5.5까지 지금 전망을 했는데 일각에서 뭐 6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럼 지난달에 동결했는데 올려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달 동결도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동결 이후에 금융시장이 악화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율은 굉장히 급등했고요. 채권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주식 매도세가 나타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 오히려 실기한 게 아니냐, 오히려 지난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총재는 당시에도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이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통위원들조차도 스탠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거든요. 예. 지난번만 하더라도 한 3대3 정도로 3.5가 상한이었다라고 했다면 그러나 지금은 6명의 금토위원 가운데 5명이 예. 한 번 더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 3.75%예요. 예. 문제는 3월에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은 1.25예요. 근데 또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5. 1.75가 되는 네, 건가요? 한꺼번에 뛰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하면 0.5, 0.25가 오르니까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5%에 그치겠지만 예. 미국이 많아 2단계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금리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2000년 IT 버블 당시에 1.5%포인트까지 금리 격차가 벌어진 사실이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처럼 이제 썰물듯이 이제 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금리 차만을 갖고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와는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융시장에 이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주식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다 금리가 더 오릅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 단가 달러로 사오거든요. 물가가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 전망치를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조금 이 5%, 4% 내외로 움직이겠지만 예. 하반기엔 3%대까지 초반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목표치가 지금 2%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입니다. 예. 그러니까 2%까지 내려와야지만 금리, 그게 이 눈으로 확인돼야만 금리 인하 타이밍은 그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은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통위가 지난달에 동결할 때도 결국 물가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경기 침체를 고려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빅스텝 단행하면 진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 오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의 연준의 이제 이 연방기금과 거의 비슷한 형제처럼 움직이는 금리가 있어요. 예. 2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어요. 지금 현재 금리가 4.75밖에 안 되는데 선물은 이미 한 단계를 더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가 뛰다 보니까 단기물은 뛰고 그리고 장기물과의 격차가 100베이시스 포인트, 1%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2년물이 연리 5%를 주는데 10년물은 4% 미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야 맞거든요. 금리를 단기간에 이제 빌리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오래 빌리면 금리를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도 침체 가능성을 투자가들은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이제 경제 지표를 이해가 안 간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이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반세기 만에 실업률은 3.4%까지 떨어졌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IT 대기업들은 몰려 있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다 이제 해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동부에는 일자리 서비스업 일자리는 넘쳐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잡히면서 정말로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 IT 일자리가 1개가 줄어들면 서비스 일자리는 1.9개, 2개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률이 더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페이크다라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감안하게 되면 지금 미국도 하반기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이 금리 아직은 이제 이 미국도 물가 관리 목표치가 2%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5%, 근원 물가 지수는 4% 중후반대거든요. 이걸 2% 내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새해 들어서 이제 좀 풀리나 했는데 또 파월의 입에 또 이제 주식시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빅스텝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부동산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은 총재가 지금 집값 뚝뚝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거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백약이 무효해요. 1.3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각종 규제를 다 풀었어요. 지역 규제도 서울 핵심 강남 3구하고 일부를 빼고는 다 풀었거든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은 7만 5천 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급 급매물만 일부 팔려서 거래량이 조금 서울의 경우에는 좀 반등 보였지만 그러나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날리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총재가 이제 우려했던 건 뭐냐? 경착륙이에요. 왜냐? 이 총재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집값이 40% 올랐다가 지난해 한 20%가량 떨어져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걱정하는 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대출받은 분들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집값 떨어지는 속도를 보니 좀 덜 떨어져서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되다 보니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방법이 없거든요. 금리 영향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금리 고정형이 0.38%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용대출에 이제 민감한 은행채 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이 0.5% 금리 인상을 가속화한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집값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는 좀 계속 떨어지지만 내년엔 집값이 서서히 또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금리가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자금들이 이제 풀리지 않게 되면 중소건설사부터 시작을 해서 입주를 앞둔 이제 단지들조차도 공사비 문제, 증액 문제를 갖고 굉장히 다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뭐 지방에 있는 분도 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도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 이제 무순위 청약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뭐냐? 돈이 있으면 미분양 주택 사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 1주택자, 2주택자가 그 주택을 사더라면 사실은 이제 이 보유하고 그리고 양도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정부는 결국은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한시적으로 이런 이제 조치가 나오게 되면 급속히 또 시정 자금이 부동산을 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리가 중요한데 그래도 금리는 연내 인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지만 그러나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매 이제 수자가
이제 골라서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좀 좋은 입지 그리고 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 집은 올해 사는 게 좋아요? 내년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예. 그리고 내 자본 여력을 봐야죠.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이자 부담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자기 월급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따져보시고 내가 대출금이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만하다 이런 곳이라면 눈여겨보다가 그 지역의 집값이 고점 대비 10에서 20% 이상 빠졌다. 내가 살 만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타이밍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예. 저도 올해 이제 집값 반등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물론 서울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수요 관심이 높다 보니까 중위 가격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 일반 근로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끝으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이창용 총재의 어제 발언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이거 계속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맞습니다. 인구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중년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끌했던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이 총재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고 부동산에 관해서 계속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조언하는 게 참 예. 이색적이다라는 예.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총재의 의견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가 성공이다. 부동산 불패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인데요. 예. 지금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고령화 등을 감안하게 되면 과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제 영끌한 젊은이들에게 이자 등을 감안할 때 예. 자기 능력에 맞게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는 권고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는 좀 피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 말 듣고 사버리면 어떡해요. 금리가 이 상황에서 예.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예. 자기의 이제 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거랑 예. 똑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